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긴자의 소년 강도단에 대한 충격적인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소년 강도단의 영악한 잔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경찰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모든 것이 엉터리이고 이런 상황을 다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실체와 시나리오에 경찰과 전문가가 모두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기사도 특종 증언, 긴자 롤렉스 강도 사건의 나쁜 남자 그룹은 어둠 바이트가 아니었다라는 제목들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16세부터 19세까지의 4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어둠 바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본 경찰과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 범죄가 아니고 이 4명의 범죄 행각이 다 폭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사회가 사건 발생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소년 강도단의 나름 잔머리 범죄 기획이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일본 경찰과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언론에서는 어둠 바이트에 끌려 들어간 청소년들이 어리석다라는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체포된 4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오늘 처음 만났다. 연락을 받고 아침에 합류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지 말아라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포된 4명이 우왕좌왕하면서 체포가 되었고 20대로 보이는 형이 시계를 들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4명의 소년에게 지시한 20대 성인이 따로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동안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 대답과 상황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둠 바이트의 범죄이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언론과 일본인들은 처음부터 4명의 청소년 범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어둠 바이트 범죄처럼 불량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롤렉스 시계 100개를 처분하려는 루트를 파헤쳐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것은 결국 판매 루트가 확보되어 있거나 이 루트를 잘 아록있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소년 강도단의 배후의 지시역이 존재하고 거대한 범죄 조직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개의 롤렉스를 처분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개의 롤렉스를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것은 아마추어 소년들이 개인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대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처분이 어렵고 해외로 빠져나가야 고가에 팔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과격한 강도 행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른의 세뇌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 대담한 범죄 현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치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시간을 재어가면서 경찰 출동 시간까지 확인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범죄 조직의 지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도 소년 강도단의 뒤에는 해외의 매수업자와 연결되어 있는 지시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일부 회수되지 않은 롤렉스 시계의 시리얼 넘버와 특징을 정리한 수배서를 작성해서 전국의 고물상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난 고급 시계를 처분한 이력이 있는 고물상과 범죄 조직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둠 바이트 범죄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모두 방송에 나와서 어둠 바이트의 실태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시역이 소년들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다. 소년들에게 돈을 주면서 1년 동안 돌봐주겠다라며 유혹을 했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인들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전문가들이 모두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년 강도단들이 범죄 전문가들과 경찰이 이렇게 발언하고 확신할 것을 알고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19세 용의자의 고향인 요코하마에서 증언이 쏟아지면서 소년 강도단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범인 중에 19세 용의자가 우두머리이고 모든 범죄를 지시하고 기획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고향에서 악당으로 유명하며 어린 청소년들을 부하처럼 부리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어린 후배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가면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모은 조직들은 수시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모두 그들은 어둠 바이트로 모인 아이들이 아니다. 스스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소년 강도단이다. 그들은 모두 거짓말로 입을 맞추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둠 바이트로 모인 사이가 아니고 요코하마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되고 도쿄까지 이동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 강도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SNS에서 만난 어른들에게 속아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기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렌트카에 부착한 번호판을 사이타마현에서 훔친 이유도 경찰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사이타마현까지 가서 번호판을 하나 훔쳐서 렌트카에 부착을 했는데도 번호판도 SNS에서 가르쳐준 장소에 가서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 이들이 공개한 20대 성인은 처음부터 없던 존재였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함께 범행한 20대 형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그 형은 경찰이 오자마자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되면서 경찰이 19세 우두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강력히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도 우리는 서로 모른다.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만난 사이이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막내인 16세의 소년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9세 형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나는 처음부터 하기 싫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체포되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라고 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16세 소년은 형이 나에게 너는 훈방으로 풀려난다. 절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데일리 신촌은 오는 25일자 주간지에서 16세 소년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전모를 공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결국 19세 소년의 범죄 기획에 일본이 농락당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도 최근에 들어서 아무리 찾아도 롤렉스 100개를 처분하기로 한 범죄 조직과 고물상이 없다. 그들도 모두 처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범죄 전문가들도 안 그래도 좀 이상했다. 어둠바이트라고 보기에는 범죄가 엉성했다. 결국 어리석은 소년들의 범죄인 것 같았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쩐지 롤렉스를 언덕이나 차량에 갖다 던지고 그냥 몸만 냅다 도망치는 모습이 이상했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100% 어둠바이트 조직에 의한 범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전문가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 강도단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많은 일본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19세 우두머리 소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풍비박산될 수 있느냐? 머리 나쁜 19세 소년의 범죄는 너무 유치했다. 잡힐 때에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너무 우스웠다. 결국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인의 소년 강도단의 잔머리에 일본이 갖고 놀림을 당했다는 충격입니다. 며칠 만에 밝혀진 실체에 일본 사회가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괘씸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들은 이 4명의 소년 강도단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세 소년은 보호 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소년법 개정에 따라 18세와 19세의 청소년은 특정 청소년으로 지정돼 강도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강도에 대한 형벌은 최소 5년의 징역형이다. 강도 과실치사는 종신형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섬나라에서 발생한 소년강도단 때문에 일본 사회가 시끄럽습니다.